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와처 박상진입니다. 네, 2017년 전이면 새해를 맞았습니다. 와, 네, 소장님 올 한 해 새롭게 계획하신 일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오. 제가 이제 곧 지천명을 맡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몰랐네요. 지천명을 아시는군요. 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네. 공자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지천명을 맞이해서 이제 저도 제 노후 설계, 지금까지는 청년의 삶이었다면 이젠 장년의 삶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음. 제가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저희가 시드머니죠, 일종의 장년 생활을 위한 어떤 자금을 좀 마련해 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후 대책을 새해 계획으로. 작년 대책이죠. 그쵸?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중에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텐데요. 과거 부자들만이 소유한 으리으리한 별장을 떠올렸다면 요즘엔 진짜 휴식을 위한 맞춤형 세컨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컨하우스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세컨하우스 선택법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컨드 하우스인데요. 세컨 하우스 개념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중요한 건 세컨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내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이 아니고요. 심기일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거야. 그 다르게 살기 위한 나는 공간, 거처가 필요해. 그 집을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럼 최근에 이렇게 세컨 하우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 5일제 때문인가요? 네. 주 5일제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예, 생활 리듬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그 세컨하우스 등장의 이유는요. 도시 생활에 대한 염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아주 대표적인 도시생활의 염증이죠. 사실 저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세탁기를 돌리던 손님이 오던 아니면 내가 살림을 움직여 놓던 생활소음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활소음이라는 게 다툴 수 있는, 당연히 다퉈도 되는 소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내가 쫓아 올라가서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층간 소음도 그렇지만 도시에서의 소음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해도 사실 너무 심하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1년 내내 우리 호흡 기관이 비상인데요. 이것도 도시 근교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은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은요. 통합 대기 지수라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주 민감하죠.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외선, 오존, 심지어 황사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소비자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많은 걸 누린다 한들 내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그것을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친다면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층간 소음이나 대기 오염처럼 대도시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주말만이라도 좀 쾌적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세컨하우스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로망이 있어요. 어떤 로망이죠? 네, 조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무나 상추, 방울토마토처럼 약간 텃밭을 가꾸면서 조용히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답지 않은 생각이신데? 너무 이른 생각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네.
좋은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외장형두뇌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쵸. 아주 훌륭한 당연한 생각인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험 소비잖아요, 일종의.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식문화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체험 소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컨하우스의 라이프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자연적인 음식물이 가장 나에게 맞고 귀하고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대량 생산 소비 체제로 인해서 그런 식재료들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공되거나 수입되거나 뭐 이런 대량 체제에서의 먹거리들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컨하우스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직접 가꾸거나 아니면 내 이웃이 채취하거나 가꾸거나 이런 것들을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세컨하우스라고 하면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으리으리한 별장을 떠올렸는데요. 요즘엔 뭐 진짜 휴식을 위한 맞춤형 세컨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인기를 끄는 세컨하우스의 트렌드가 궁금한데요. 최근 세컨하우스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컨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해요.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그거 준비하셨군요. 그럼요. 네. 네. 매주 이거 하나씩 준비하는 게 낙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형태가 있죠.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세컨하우스 형태는 저희가 마이크로 캐빈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뭐냐면 누구나 다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어요. 밑에서 보는 그림처럼 전망이 이렇게 좋은 땅에 넓은 이런 집을 지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걸 갖고 싶지도 않고 더 편하고 내 생활 위주의 집을 갖고 싶어. 그랬을 때 이렇게 20평도 안 되는 10몇 평 정도의 공간에 2층, 3층으로 자신만을 위한 집을 짓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캐빈 형태의 세컨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세컨하우스는 재밌게 이 네. 바위를 사다리가 있네요. 네, 사다리를 놓고 바위를 그냥 평상처럼 쓰는 거예요. 차도 마시고 네, 담소도 나누고. 뭐냐면 세컨하우스는 자연물, 좁은 땅을 내가 소유하고 나머지 최대한 많은 자연들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축에서는 마루에서, 방에서, 마당에서 내가 눈만 돌리면 항상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연이 나의 정원으로 공유하는 그런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도 천장에 다 올려서 붙이거나 아니면 개방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 세컨하우스를, 농가주택을 개량하는 이런 형태의 세컨하우스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사진은 어떤 거예요? 이 두 번째 사진은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의 작은 공간을 소유하다 보면 공유지역, 모두가 같이 산책할 수 있거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겠죠. 도시에서 벗어나니까 개발되지 않은 땅에. 그런 땅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공간을 연출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구는요, 원래는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은 뭐냐면요, 원래 자연의 소리를 확성시켜주는 확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도시에서 도시를 떠나서 도시에서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를 더 크게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구를 밤에면 더 많은 소리를 듣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자연을 느끼면서.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세컨하우스 욕심이 나는데 이렇게 뭐 비싼 땅값에 건축비까지 생각하면 마련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가장 간소하게 심플하게 내가 필요한 형태로만 설계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수고를 기꺼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하고자 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기꺼이
건강하게 살지 뭐라고 생각하고 내 수고를 쓰겠다고 생각하면 집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요. 좁은 공간도 효율적이 돼요. 물론 실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주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세컨하우스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세컨하우스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거주지와의 거리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사실은 시간과 거리에 대한 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세컨하우스 그러면 리조트나 펜션의 레저 활동의 개념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생활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렇고 도시에서 생활의 염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리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여차하면 돌아온다 네. 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리적으로는 대략 자동차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사이의 거리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급적 그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급하게 용무가 있어서 찾는다고 해도 멀리 있어서 좀 거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핸드폰을 꺼놓겠죠. 네, 앞서 말씀해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세컨하우스에 살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냐예요. 네. 심오하네요. 네. 네. 도시생활 염증이 나서 나는 이제 그것을 그만할 거야 라는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세컨하우스 라이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세컨하우스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마음가짐. 예전에 온라인에서 가상 세계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의 공간에서 내가 살고 싶은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영역을 구축하고 내가 거기서 직업을 선택하고 뭐 말 그대로 가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삶을 설정을 하고 살아보는 거였어요. 예전에 무슨 동물 키우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물 키우는 거요? 프린세스 메이킹. 심즈 같은 게임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런 거를 일상으로 확장시켰던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공간인데, 근데 이 세컨하우스는 세컨드 라이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냥 게임이고 자신의 유흥이었지만 이건 실제 리얼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마음가짐을 먼저 정비하고 그거를 가다듬는 게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형태의 세컨하우스를 가지시더라도 충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컨하우스를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몇몇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단 며칠만이라도 삶의 여유로움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컨하우스가 이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트렌드 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